네, 한때 1조 달러를 넘었던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경영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건지 사면 초가에 빠진 테슬라의 미래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시가총액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멘트하신 부분에 다 모든 이유가 들어있는데요. 올해 초에 350달러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23일 123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65%나 급락을 했는데 예. 특히 이제 9월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9월 중순까지만 해도 300달러 수준이었는데 약 3개월 만에 이게 123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원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CEO가 지난 4월에 트위터를 인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대한 악재를 좀 미쳤나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고 특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전기차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부분 이제 수요 부진으로 감산에 돌입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험난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EO인 일론 머스크의 좀 충동적인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투자자로부터 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워낙 좀 충동적인 부분이 많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에 관심을 두면서 자동차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좀 멀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 더 이상 소비자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에 열광하던 이제 팬덤층의 수요가 여전히 여지껏은 테슬라의 매출이나 주가를 뒷받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반 테슬라에 대한 팬덤층이 아닌 고객층까지 테슬라를 경험하면서 이게 혁신의 아이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정리를 해보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기능 오류로 추정되는 사고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악화. 거기다 가격 할인 카드를 꺼냈거든요. 가격 할인. 7,500달러. 예. 연말에 가격 할인 카드를 꺼내자마자 이틀 연속 주가가 더 떨어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원래 가격을 할인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테슬라는. 그렇죠. 테슬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정책에 가격 할인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일부 국가에서만이라도 가격 할인의 어떤 카드를 꺼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판매 부진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보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소비자 투자자들을 향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주가가 급락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약속하고 팔아치우고 그러니까 지금 또 안 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투자자들은 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나 경쟁력 좀 한계에 달한 겁니까? 저는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할 때도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자동차의 어떤 순수한 품질, 조정 안정성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오토 파일럿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롱레인지 모델을 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이런 미래 또한 경쟁 업체들의 등장과 함께 불투명성이 좀 강조되는 상황이죠. 특히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요. 예. 중국 생산 업체들이 도전이나 성장이 너무도 두드러지게 뛰어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테슬라가 94만 대로 1위였거든요. 예. 그리고 2위인 BYD가 중국의 300%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실제 2022년 올해 상반기에는 상반기 만의 결과를 보면 BYD가 64만 대고 테슬라가 57만 대로 역전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를 감안하고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판매하는 걸 본다면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추월당한 걸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려울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테슬라의 이런 오토파일럿에 대한 어떤 팬덤층의
니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위상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카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고 혁신 기술의 도입도 일부 보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거는 애플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크기 때문에 일부 전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자동차 시장 중에서 전기 자동차 애플이 단독 선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합니다. 다 내놓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소니나 혼다도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모두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수록 테슬라의 입지나 혁신의 아이콘이나 타이틀이 점차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뭐 차도 내놓지 않았는데 2030년에 전기차 1등을 한다는 전망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네. 이 경쟁 자동차 회사들, 미국에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잖아요. 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의 테슬라 추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테슬라 추격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게 급격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늦게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는 게 혁신의 아이콘, 그다음에 오토파일럿으로 대변되는 테슬라의 어떤 이런 기술력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막상 테슬라를 심도 있게 장기간 접촉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승차감, 조정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표명하고 있고 특히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었다라는 평가는 여지껏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테슬라가 자랑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오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이제 추가 조사 중인데 지난달 24일에도 시속 80km로 달리던 테슬라의 모델 S가 급제동하면서 9명이 부상하고 8대가 추돌한 상황. 이거를 미국의 닉자에서 특별조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완전 자율주행은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시기상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대감 가장 먼저 완전 자율주행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테슬라에 대한 팬덤층의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결론은 자동차의 본질적인 성능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빙 퍼포먼스나 승차감이나 조정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드나 기타 여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의 순수 성능에서는 테슬라를 앞서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기 차원에서 새 모델을 내놓질 아직 못하더라고요. 네네. 모델 Y 이후에 새로 나오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신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충전 주행 거리에 대한 극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추라는 이제 새로운 차를 내놓는 여러 회사들이 뭐 시속 800km까지 주행 가능한 뭐 1000km까지 이런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점차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너무 떨어졌다. 이제 좀 살 때가 된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뭐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비관론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시장의 어떤 전망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4일 날 이미요. 결국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매년 주당 순이익을 $4.9에서 $4.5로 약 10% 정도 낮췄고 목표 주가도 $305에서 $235로 낮췄거든요. 결국은 내년에도 지금 워낙 $120 선까지 떨어져 있으면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하향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상당히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에서 내놓는 전기차들의 각종 퍼포먼스가 이미 테슬라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토파일럿,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구축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앞서야 되는데 결국 이번에 $7,500까지 할인을 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 가격 경쟁력을 이제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반영이 됐거든요. 결론은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수십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식에는 다소 영향을 주가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도 테슬라 주가가 조금 과대평가돼 있는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전기차의 이 자율주행, 사실 테슬라의 미래를 어떤 자율주행의 완성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자율주행 시대는 오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기는 옵니다만 완벽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특정 시간대에 택시들이 특정 교차로에 20, 30대가 모여서 정찰하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편도 1차로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앞에 있는데 불이 났었거든요. 예. 소방차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대편에 서 있었던 무인 택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죠. 끝까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진화가 늦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프로그램상이나 연구소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점차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 구간, 완벽한 고속도로 구간이라든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감이 가중되는 이런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쪽으로 기업체들이 다소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요즘에 뭐 원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큰 폭의 성장 과연 계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시장 전체 전방. 일단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환경 규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규제로 각 나라 정부나 이런 곳이 연차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의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친환경 자동차는 보급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충전 인프라, 구매 보조금 제도에 따라 다소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최근 전기차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몰제로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초창기에 2천만 원 넘게 주던 보조금이 1,000만 원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전기차의 경쟁력이 정부 보조금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있을 정도로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결국 각 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분간은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선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각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 등 각종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한에서는 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두 개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년 이내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망이라면 우리 배터리 회사들 전망도 조금 밝게 보시나요? 네, 배터리 회사는 저는 밝게 보고 있어요. IRA 이제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IRA. 근데 골자는 IRA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데 예. 핵심 소재나 핵심 부품들을 몇 % 이상 미국 또는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골자거든요. 네. 결국 이것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걸 견제하는 성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기업체 쪽에 많이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배터리 시장을 예.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국내 기업체 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해서 캐나다나 미국, 호주, 유럽 광물 업체하고 잇따라 이제 핵심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최근 몇 년 새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라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론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 안팎에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자동차 시장만 보면은 현대기아가 미국 진출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다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하는 기간은 3년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재로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동맹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테슬라의 미래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 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